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년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딸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패널 4분과 이 내용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주말 사이 이루어진 압수수색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동영상까지 그 한진 일가를 다 찍어갔다고 해요. 청소 일가의 자택 사무실, 예. 집을 다 했는데요. 이걸 왜 찍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구매 내역, 관세청에 신고한 내역 이런 것들 대조 작업을 하는데 뭐 막상 집에 가보니까 신고하지 않은 서류에 안 돼 있는 물품들이 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마 관세청 직원들이 아무리 다 한다 그래도 세상에 물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많고 또 예. 국내에는 익히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 같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 모르는 브랜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가지고 와가지고 화면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해가면서 야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인 거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없는데 이게 들어있네 이런 대조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또 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워낙에 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뭐 불법성 같은 걸 나중에 다툴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렇죠.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영장이 기재된 내역을 확실히 압수하겠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증빙자료로 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 회장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구매 내역을 확보해 놓고 이 자택에 가서 동영상으로 물품들을 다 찍어 놓은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 대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윤혁 교수님, 이게 지금 부족할 것 없는 형편일 것 같은데 이 탈세 밀수 의혹이라니 이게 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이례적입니다. 즉 관세청이 그 재벌 일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도 이번이 그 처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자체가 일단은 이게 상당히 그 구조적으로 그 진행이 됐다고 하는 점이고요. 더군다나 그 사회적 그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그 계속적인 그 이야기가 제보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구에서부터 그야말로 와인에서 이르기까지 세세한 그 물품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일정한 관세와 그 절차를 제도를 넘어서서 재벌이 이것을 다 압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에 정말 반한다. 이런 그 국민적인 공분 때문에 이번에 그 관세청에서 아주 전격적으로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관세청이 직접 이렇게 나선 게 이례적인 건데, 자, 총수 일가의 밀수를 전담하는 사내부서가 따로 있었다 이런 의혹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수 일가를 전담하는 팀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조직적으로 그 그룹 내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심각한 겁니다. 특히 이제 VIP 이 일가가 뜨면은 직원들이 상주하는 직원들이 나가서 받고 관세청에서 하는 그런 개별 선별 검사라든가 이런 관세법 위반에 대한 신고 절차, 검사 이런 것들이 생략됐다라는 거 본다면 이걸 관례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관세법 위반 혐의가 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 회장 일가에 대해 탈세와 밀수 혐의를 두고 그야말로 고강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관세청 설명을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총수라서 봐주고 일반인이라서 뭐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그 필요하면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사를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설명대로라면 의혹이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총수 일가가 소환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압수수색까지 한 이상 일단은 증거물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한 이후에 그 혐의점이 밝혀지게 된다면 반드시 소환하게 될 것이고요. 조현민 전무가 기존에 이제 물벼락 갑질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관세 포탈이라든지 밀수 의혹도 불거져 있고 조현민 전무의 어머니 이양희 그 이사장의 혐의도 지금은 내사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혐의점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현민 전무뿐만 아니라 뭐 어머니 그리고 언니까지 일가족이 사실은 지금 다 조사에 응하고 또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물벼락 물컵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양 변호사님 이 밀수 탈세 의혹은 이 물컵 갑질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사실
엄한 범죄잖아요. 액수에 따라서 이제 밀수, 탈세 이런 부분들이 다 처벌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최고형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왜냐하면 탈세의 부분은 엄격한 거고요. 그렇죠. 이게 밀수라고 우리 표현은 그렇게 쓰지만 사실 국가적인 어떤 국경이라는 걸 무력화시켜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을 벌였다. 그런 것은 대한항공이라는 공적인 회사, 특히 이제 국가가 많은 지원을 줘서 만들어졌고 지금도 상당 부분 국민적 지원, 국가적 지원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기업을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뭔가 그럴듯한 일도 아니고 그럴듯하더라도 용서가 안 되지만 그냥 뭐 명품 심지어 개 사료 이런 것들을 들여오기 위해서 이런 걸 썼다는 게 사실이라면 죄질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같은 심각성을 인식을 한 듯 자, 조양호 회장은 어제 결국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조현민 전무와 조현아 사장을 모든 직책에서 사퇴를 시키겠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모든 직에서 그 사퇴를 시키고 그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하겠다. 또 그 이사회 운영을 활성화하겠다. 이와 같은 모든 그 여식의 그 잘못은 그 나의 책임이고 불찰이다. 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연 이것이 잠깐 이 소나기만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은 혹시 아니냐? 이게 지금 대신에 내세운 전문 경영인도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부사장직을 신설해서 전문 경영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조양호 화재 회장의 바로 그 오른팔이다. 그렇다 본다면 결국 측근인데 과연 전문 경영인 처제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뭐 재무통이고 나름대로 구원투수의 역할을 하는데 측근이 나타나서 갑자기 전문 경영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앞뒤가 좀 안 맞는다.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비난의 시각이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란 겁니다. 조양호 회장은 앞서 3년 전에도 조현아 씨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당시 모습을 보고 오겠습니다. 제 연식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대한항공의 회장으로서 또한 조현아의 여주로서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용서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저를 나무라 주십시오. 저희 잘못입니다. 자, 3년 전에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대국민 사과까지 했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지난달 조현아 씨 사장으로 복귀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조현민 씨도 이렇게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하는데 조현아 씨의 전적을 보면 사실은 그 땅콩이양 사건으로 이제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이 되고 나서 2018년 3월 29일에 다시 칼호텔 네트워크 사장으로 복귀하거든요. 그때 복귀의 이유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스스로가 정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이 모두 끝났다. 그렇게 복귀를 했는데 또 많은 관계자들과 국민들은 진심으로 반성을 했고 또 이렇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또 그 자숙의 시간을 스스로 정했다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자, 조현아 사장 당시 조사를 받으러 나오면서 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입니다. 다른 계획 없습니다. 자,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 다른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지난달에 일선에 복귀를 했다가 한 달도 안 돼 다시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건데 자, 이번에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 회장이 사과문을 발표는 했지만 슬그머니 또 복귀를 하는 게 아니냐, 양 변호사님,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지분 구조를 보면요. 대한항공의 최대 주주가 이 한진칼이 있습니다. 한진칼을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느냐라고 보면 이 총수 일가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위에 한진칼이 있고 한진칼의 주인은 결국 총수 일가다. 이 연결고리가 이어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조현민 전무라든지 조현아 전 부사
이사장이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겠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고 어느 정도 또 본인들이 정한 자숙의 시간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언제든지 이 주주 의결권을 행사해서 본인들 스스로를 대한항공이라든지 관련 계열사의 사장 임원에 앉힐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조양호 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한진칼 주식에 대한 논의가 없이는 이 근본적인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건데 아들 있잖아요. 조원태 사장. 조원태 사장도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네, 현재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번 그 사과문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 조원태 사장은 대한항공 사장으로서 직을 유지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일부 그 시각에서는 아니 그 완전하게 경영에 물러나기 위해서는 즉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해서는 조원태 그 사장의 경영에서의 후퇴 완전한 철수 이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진 총수 일가가 경영에서 손을 떼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건데 앞으로 수사 상황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3년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딸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는데 진정성 있는 사과인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패널 4분과 이 내용 분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주말 사이 이루어진 압수수색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동영상까지 그 한진 일가를 다 찍어갔다고 해요. 총수 일가의 자택 사무실, 잡을 집을 다 했는데요. 이거 왜 찍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관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해외에서 신용카드 구매 내역, 관세청에 신고한 내역 이런 것들 대조 작업을 하는데 막상 집에 가보니까 신고하지 않은 서류에 안 돼 있는 물품들이 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아마 관세청 직원들이 아무리 다 한다 해도 세상에 물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명품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많고 또 국내에는 익시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 같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도 국내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심각한 겁니다. 특히 이제 VIP 이 일가가 뜨면은 직원들이 상주하는 직원들이 나가서 받고 관세청에서 하는 그런 개별 선별 검사라든가 이런 관세법 위반에 대한 신고 절차, 검사 이런 것들이 생략됐다라는 거 본다면 이걸 관례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관세법 위반 혐의가 짙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이런 사실이 있었는지가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 회장 일가에 대해 탈세와 밀수 혐의를 두고 그야말로 고강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관세청 설명을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총수라서 봐주고 일반인이라서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당연히 필요하면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이제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그 당사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설명대로라면 의혹이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날 경우 총수 일가가 소환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압수수색까지 한 이상 일단은 증거물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한 이후에 그 혐의점이 밝혀지게 된다면 반드시 소환하게 될 것이고요. 조현민 전무가 기존에 이제 물벼락 갑질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관세 포탈이라든지 밀수 의혹도 불거져 있고 조현민 전무의 어머니 이양희 그 이사장의 혐의도 지금은 내사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혐의점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현민 전무뿐만 아니라 어머니 그리고 언니까지 일가족이 사실은 지금 다 조사에 응하고 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잘 모르는 브랜드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은 가지고 와가지고 화면 하나하나를 다 분석을 해가면서 야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인 거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없는데 이게 들어있네 이런 대조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 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워낙에 또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불법성 같은 걸 나중에 다툴 수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그런 거에 대비해서 우리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영장이 기재된 내용을 확실히 압수하겠다 이런 것들도 나중에 증빙자료로 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 회장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구매 내역을 확보해 놓고 이 자택에 가서 동영상으로 물품들을 다 찍어 놓은 다음에 이 두 가지를
하나하나 대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이윤혁 교수님, 네. 이게 지금 부족할 것 없는 형편일 것 같은데 이 탈세 밀수 의혹이라니 이게 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상당히 아주 이례적입니다. 그렇죠. 관세청이 그 재벌 일가를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도 이번이 그 처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자체가 일단은 이게 상당히 그 구조적으로 그 진행이 됐다고 하는 점이고요. 더군다나 그 사회적 그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그 계속적인 그 이야기가 제보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가구에서부터 그야말로 와인에서 이르기까지 세세한 그 물품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일정한 관세와 그 절차를 제도를 넘어서서 재벌이 이것을 다 압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에 정말 반한다. 이런 그 국민적인 공분 때문에 이번에 그 관세청에서 아주 전격적으로 이례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관세청이 직접 이렇게 나선 게 이례적인 건데, 자, 총수 일가의 밀수를 전담하는 사내부서가 따로 있었다 이런 의혹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수 일가를 전담하는 팀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조직적으로 그 그룹